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서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했습니다. 경찰은 단지를 덮쳐 범죄 조직원 51명도 일망타진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경찰이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스캠 범죄 단지로 진입합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단지에 갇힌 채 고문당하던 20대 한국인 1명을 구해냈습니다. 현지 경찰 100여 명과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이 함께 건물 1층과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단지를 덮쳐 조직원 51명도 한 번에 붙잡았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인 남성이 감금돼 고문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위치 파악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현지 경찰에도 긴급 구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서는 양국 경찰이 최근 협의한 절차로 우리 국민들의 현지 긴급 상황이 확인되면 인적 사항과 위치 정보만으로도 현지 경찰이 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의 경찰들은 신고자 진술과 첩보들을 활용해 시아누크빌의 범죄 단지에 50여 명의 한국인 조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캄 양국 경찰관들이 일주일에 걸쳐 함께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동시에 현장을 급습하면서 대규모 합동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감금 피해를 받고 있던 우리 국민을 신속히 구출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국제공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추가 스캠 단지 검거를 위해 캄보디아 측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상현 기자입니다. 이불 속 인물을 여러 명의 남성이 짓밟고 쓰레기 수거 작업 중에는 청소차에 타기 위해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모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인 40대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강요한 일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잠깐.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 폭행했습니다.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협박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과 본인이 사들인 주식을 매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비비탄 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져 죽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좀 최대한 안심시키고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보호 조치라든가 뭐 이런 그걸 좀 했고요. 경찰은 강요와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수요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양군은 앞서 행안부와 고용부가 실시한 감찰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포인트 뉴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미션을 수행하며 환급을 해주는 방식의 자기개발 플랫폼이 기습적으로 파산하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선결제 먹튀 사기가 또다시 발생한 건데요. 이 소식은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장고은 씨는 평소 이용해오던 자기개발 플랫폼 미션 캠프 사이트에 회사가 파산했다는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보증금 30만 원을 내고 블로그 리뷰 프로그램을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황당했죠. 완전 이거 사기 아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원 문자가 오더니 그 다음날 파산을 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이. 파산 직전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종용하는 문자가 날아왔고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에 총 피해액은 8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결제 사기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예치금을 내고 공부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보상금까지 주는
파트타임 스터디도 파산했습니다. 이곳도 파산 직전까지 보상금 2배 이벤트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선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혹시 모를 피해를 막으려면 선결제를 할 때 일시불이 아닌 할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업체가 망하더라도 카드사의 잔액 지급을 거부하는 할부 항변권을 신청해 추가 피해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예치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동입니다.